안녕하세요, 그냥요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좀 재미있는 주제를 가져와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공부를 했다면 엔비디아를 살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가져온 이유가 사실은 엔비디아가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 발표하는 날 밤에 저희 딸이랑 같이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아빠 오늘 엔비디아 더 살까 말까? 그러니까 우리 딸이 사라고 했다가 샀다고 하니까 또 사면 괜찮은 거 맞아?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바둥바둥 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하윤아 드디어 엔비디아가 많이 올랐어. 6% 올랐어. 라고 얘기했더니 아유 아빠 근데 그거 운 아니야? 그거 공부한다고 되는 거야? 이 질문을 하길래 아 그래? 아니야. 지금 공부하면 뭐가 되긴 돼. 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이야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요. 확률이에요. 이게 어떤 확률을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만약에 여기다가 공부 양을 한번 적어볼까요? 내가 공부를 이만큼 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여기에는 돈을 벌 확률을 적어봅시다. 그러면 아마 공부를 하면 할수록 돈 벌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하면 이런 그림이 그려져야 되겠죠? 이런 그림이. 근데 제 생각엔 이런 그림이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그림은 이런 그림입니다.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는 그림이야. 이게 크게 보면은 세 가지 국면이 있는데 첫 번째 국면이 있죠? 자, 이 첫 번째 국면, 그리고 두 번째 국면, 그리고 이렇게 세 번째 국면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국면은요. 공부를 아주 조금만 하더라도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크게 올라가는 구간이에요. 이건 어떤 사람이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차피 돈 벌 확률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조금만 공부를 해도 돈 벌 확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재밌어요. 그래서 공부 조금만 하면은 알 것 같고 돈을 번 것 같고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재밌고 이게 효과가 생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요만큼만 해줘도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은 많이 올라간다라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준비했던 슈퍼패스 기초반도 다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어느 정도 공부가 좀 된 겁니다. 그래서 실력이 조금 올라왔어요. 이때는 올라갈 때 어떤 걸 조심해야 되냐면은 공부를 많이 해도 이때만큼 확률이 많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지루해요. 재미가 없어. 아, 뭐가 해도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좌절감이 느껴질 때라서 이 구간에서는 아니야, 그래도 꾸준히 해야 돼, 계속 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과잉 자신감의 단계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주식을 못하는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 교수님들, 내가 아는, 내가 이거 짱이야, 내가 다 아는 거 같아, 이거 맞아 라고 하시는 분 돈 벌 가능성이 좀 낮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소위 말하는 이제 경제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래서 야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야지 이게 말이 되냐 주가가, 이런 분들은 돈을 벌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세 가지 구간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나는 어디에 있는지 한번 여러분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는 1번이다, 2번이다, 3번이다. 왜 이거를 댓글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냐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대부분 3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3번에 있다고 생각 안 할 거고요. 1번에 있는 사람들도 2번에 있다고 생각할 거고요.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는 중요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 1번 구간에 있는 분들이라면 어떤 것을 알아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룰 오브 게임. 이 주식시장이라는 곳에서 알아야 되는, 반드시 이 시장에서 지켜야 되는 룰에 대해서는 알아야 된다라는 건데요. 제가 코스탈라니의 책에 보면은 주식시장은 이거다라고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심리다예요. 그러면 주식시장은 몇 %가 심리일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코스탈로니는 90%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심리가 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가 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사람의 어떤 심리를 이야기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실험이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원숭이 실험인데요. 자, 원숭이 한 마리가 있는데 이 한 마리한테 돌을 이렇게 줘요. 그리고 이 돌을 받아서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쪽에 그 사람에게 넘겨주면 잘했다라고 하면서 오이를 받는 그런 실험이에요. 그래서 이 원숭이가 이렇게 받아서 주니까 오이를 줘요. 그래서 오이가 너무 맛있어. 맛있다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옆에 있는 원숭이가 있는 거예요. 이 원숭이도 또 이 돌을 받아서 이렇게 줬어요. 근데 이 원숭이한테는 오이를 주는 게 아니고 포도를 준 거예요. 근데 원숭이는 오이보다 포도를 10배 더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원숭이가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요. 뭐야 막 이렇게 하다가 이번에 그 돌을 준 다음에 받은 오이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 받은 다음에 안 먹어 막 이렇게 해버리더라고요.
너무 삐져가지고. 근데 이걸 한 번 하고 나서 한 번 더 하니까 얘가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냐면 오이를 던지는 정도가 아니고요. 땅을 치고 이건 뭐야 불공평해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요. 인간의 본성 중에, 인간의 심리 중에 가장 중요한 심리가 뭐냐면은 시기심이라고. 사촌이 땅을 사면 절대 그 꼴은 못 본다라는 그 시기심. 쟤는 포도인데 왜 나는 오이냐. 이 시기심이 기저에 깔려 있다라는 것이고, 이 시기심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말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생깁니다. 아, 내가 왜 쟤는 부자인데 나는 뭐지? 그러면서 포모가 생기는 거고,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서 아셔야 되는 내용은 사람의 인간의 본성에 따라서 주식시장은 움직이고 그 근간에는 시기심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러면 공부를 한다는 것은 무엇이고 훈련을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인데요.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육상 선수나 아니면 역도 선수, 아니면 운동 선수들은 운동을 열심히 하면 실력이 늘죠. 근육이 커지고 실력이 늘어요. 근데 주식은 열심히 하면 느나요? 이 질문인 거예요. 그럼 주식은 뭘 해야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사실 운동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에 거스리는 운동이냐면 중력입니다. 나를 잡아 끌은 힘을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스쿼트를 할 때 중력을 이겨내야 되는 거죠. 이걸 이겨내는 힘을 이렇게 주면 다리에 근육이 생기고 힘이 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투자를 할 때는 어떤 것을 이겨내야 되는 걸까요? 이 투자가 이겨내야 되는 것은 사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대로 움직이지 않으려고 훈련하는 거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지식을 얻어가지고 뭔가 하는 건 제한적인데, 다만 게임의 룰 자체가 인간의 본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과 반대되는 움직임을 하려고 훈련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 좀 더 나은 투자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슈퍼패스 강의를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였죠? 이쪽이 공포 구간이고요. 그리고 탐욕 구간이고요. 시장은 이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왔다가 이쪽으로 왔다가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시장이 공포심을 느끼는 1번 구간에서는 아무리 사기 싫어도 남들이 다 팔고 있어도 나는 조금이라도 사야 된다. 두 번째 구간에서는 남들이 다 탐욕스러워 할 때 나는 반대로 해야 된다 라는 얘기였어요. 제 생각에는 1번과 2번 모두 인간의 본성을 거슬러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도 쉽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 중간에 있을 때 아무것도 안 한다. 이것도 만만치 않게 어렵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말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썸네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자극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반성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여러분 보시니까요.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그 모든 구간에서 사야 되고 팔아야 되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매크로 변수에 따라서 어떤 것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에서만 사고 이런 구간에서만 파는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별일 없을 때는 그냥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거래 같은 걸 하다 보면은 수지 맞는 거래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경우냐면 거래 상대방이 급매가 나오는 거예요. 돈이 너무 급해가지고 막 시세보다 막 2억, 3억씩 싸게 파는 거, 그런 거 사면 기분이 어때요? 너무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건 왜 그러죠? 수지 맞은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래를 하시는 것이 수지 맞는 거래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기 위한 훈련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세 번째 이야기는 제가 소유라는 개념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것을 소유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집을 생각하실 수도 있고 차를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뭐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이요. 가방이어도 좋고 컴퓨터여도 좋고 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여러분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무엇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요, 그것을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내 집이니까 내가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거죠. 내 차니까 내가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겁니다. 내 차가 아니면 내가 타고 싶어도 못 타잖아요. 그래서 소유라는 것은 반드시 권리가 따라온다라는 거죠. 근데 이 권리가 따라오면 책임이 따라옵니다. 소유한다라는 것은 곧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권리가 있다라는 것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책임이 있는 사람일수록 어떤 성격을 갖냐면요, 철이 듭니다. 그래서 책임감이 많은 사람,
철든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 철든 사람의 반대말을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뭐죠? 애새끼. 네.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애새끼가 주식을 잘할까요? 철든 사람이 주식을 잘할까요? 당연히 철든 사람이 주식을 잘하겠죠.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을 알 거고 이것과 반대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일 테니까요.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볼까요? 반드시 여러분은 소유하셔야 되고 소유하는 것을 통해서 권리를 행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권리에서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선택이에요. 어떤 선택을 못해요. 내가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주식이 올라서 팔지 더 살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안 해요.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서 손절을 하든지 뭘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왜? 무서워서, 책임지기 싫어서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고 훈련을 하면 할수록 책임감이 생기고 철이 든다. 그래서 주식을 잘하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저도 생각해 보면은 과거에 헤지펀드 운용을 할 때나 그 전에 은행에 있을 때도 수없이 많은 선택을 했습니다. 매수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졌어요. 그때마다 너무 외로웠어요. 무서웠어요. 왜냐면 나 책임져야 되니까. 아무도 내 의사결정에 책임져 주는 사람이 없어요. 결국 다 제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무서웠습니다. 근데 그것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잘하게 되냐라는 거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행동을 하려는 훈련을 하게 됐고 처음보다는 그래도 좀 더 잘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그 소유를 통해서 얻어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좀 철이 든 사람처럼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자문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은 주식시장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돈 버는 데까지 이어질 수 있냐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이 과정들도 생각해 보시고 무엇을 훈련하는 것인가? 내가 공부를 한다는 것은, 주식을 공부한다는 것은 뭐 하는 건가 도대체? 사실은 인간의 본성에 반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그건 되게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슈퍼패스 2차 강의 6월 달부터 시작하는데 이 강의가 지금 진행되고 지금 강의 신청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하고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엔비디아 지금이라도 사면 되나요? 맞다. 처음에 엔비디아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 엔비디아와 관련돼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엔비디아 우리가 슈퍼패스에서 배울 때 주가는 멀티플 곱하기 이익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엔비디아 이번에 이익 진짜 많이 나왔죠. 이 이익이 또 늘어날까요? 늘어나긴 할 텐데 성장률이 이번에 또 나올까요? 이거는 좀 갸우뚱입니다. 이것도 올라가고 이것도 올라갈 때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데 이번에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멀티플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런 정도의 실적을 1년이나 내내 냈다고 대단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멀티플을 좀 더 올려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엔비디아 주가는 좀 더 장기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다른 건 모르겠는데 엔비디아의 가장 큰 장점이 AI 산업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들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여기 있는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